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례 66번째, 66번째 사례입니다. 오늘은 폐암 상위 등급 관련 상위 등급을 신청을 해서 5급 오하나 065로 판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이 보통 보면 약간 그 준비만 잘하면 그 등급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등급이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폐암 그 등급 판정받은 사건들을 제가 한 두 차례 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건이 나와서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폐암 5급 오하나 065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66번째. 신체 검사는 보훈병원 신검에서 좌폐전 절제 환자였습니다. 자, 이제 내용이 앞서서 저희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제가 하는 방송마다 여러분께 공지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분은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 폐암 폐좌전 절제 환자입니다. 좀 잘라냈죠. 절제 환자인데 등급 판정 근거는 신체 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3항에 있고요. 그다음에 판정 근거는 고엽제 후유증 5급 오하나 06.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등급 판정 근거에 의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심사위원회에서 폐암 5급 오하나 065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잘 들으시고 만약에 폐암과 관련된 분이 계신다면 잘 들으시고 아직 신청을 예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잘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은 고엽제 대상 구분은 이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단 인정을 했고요. 요건 상위처는 폐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는 보훈병원에서,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신체 검사는 보훈병원에서 하죠. 근데 본인이 좀 보훈병원의 그 신체 검사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제3급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가리키겠죠. 대학병원급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한번 미리서 신체 검사를 한번 받아본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훈병원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그걸 갖고 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고요. 좌폐전 절제란 상의로 인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판정을 고엽제 후유증 5급 오하나 065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상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도 없죠. 뭐 1급쯤은 누가 싫어합니까? 사실은. 자, 그러나 자기 질병 그 정도에 따라서 중한 정도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유공자법 제6조 3항에 근거해서,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5급 오하나 065는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검사 자체가 좀 부실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일반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입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사전에 한번 신체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그 내용을 갖고 나중에 활용을 하면 여러분께 유익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건 상위처는 회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정 상위처, 그리고 신공 과목은 물론 내과죠. 상위 정도에 대한 소견은 좌폐전 절제 후 상태로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발 소견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5급으로 여기서 아마 제약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요. 관계 법령은 국가용자법 제6조 3항 신체검사 및 6조 4항 상위 등급 구분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아마 이 신체 검사를 등급 판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6조 3항 신체검사 및 6조 4항의 상위 등급 구분표를 활용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뭐든지 어떤 거든지 그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지 근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고 좀 약간 사견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훈심사위원들은 특히 모든 그 위원들이 대학병원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수와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용자법 제6조 3항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고엽제 후유증 5급 육아 어하나 공육으로 할 때는 그 모든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별표 국가용자법 시행령 상위 등급 구분 및 제3항의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가 또 있습니다. 그 구분표를 참고해서 그리고 이 질병 내용과 신체검사 결과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 등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엽적 후유증 인정에 대해 이 폐암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가 신체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일단은 국가보훈처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로 상신을 해서 그분들이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이 신체 검사 결과표 그리고 신검의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리고 국가용자법 제6조 3항에 근거해서 또 3항의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를 참고해서 결정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등급 하나 정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등급 신청을 했는데도 벌써 5, 6개월씩 걸린 이유는 이런 꼼꼼한 심사를 위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하나 더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그 소원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맞도록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뭐 사적으로 사심이 있어서 한다고 오해한 사람도 가끔 계십니다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의사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처음에 의사가 될 때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뭡니까? 정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의학 지식과 또 모든 환경 그리고 보조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쳐서
정말 그분의 생명을 정말로 살려내는데 온 혼신을 다해서 하겠다는 선서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처음에 일단 인정을 받을 때는 항상 그렇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심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정하는 사람들한테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갖고 준비하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보훈병원에서는 신체 검사를 받게 날짜가 정해지면 약 1개월 넘짓 한 40일 전에 하나면 한 50일 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옵니다. 자, 그래서 그 통지를 받고 나서 신체 검사 하려면 그 한 달 내지 40일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안에 자기가 평소 다녔던 병원이 있다면, 그리고 또 좀 가까운 곳에 병원, 종합병원이 있다면 거기 가셔서 한번 좀 미리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이 똑같은 검사를 받아서 만약에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의사 진단서하고 그리고 진료 기록, 검사 기록, 그리고 CD나 MRI나 CT 촬영하면 그 CD를 한 장 더 구워서 그것까지 함께 갖추고 있다가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러 갔을 때, 보훈병원에서는 가면 아마 어떤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줄 서 있는 곳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신체 검사 의사는 마음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으면은 마음이 좀 조급하잖아요, 원래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서 준비를 딱 해 가서 신체 검사를 어떤 의사에 따라서 혹시 제출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의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묻는 사람, 어떤 분들은 중간에,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올 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물을 때 이렇게 제출할 게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출하면 되고, 아까 개인 종합병원에서 미리서 검사한 기록을 가지고 가서 진단서 하고 검사 기록하고 그리고 CD하고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갖고 와서 제출하고, 만약에 시작할 때와 중간에 그리고 다 검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할 게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빠서 놓치는 수도 있고 알아서 냈겠지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는 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신 분들은 의사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내 차례가 끝날 무렵에는 분명히 선생님 이거 갖고 왔는데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면 네 하고 하면 제출하고 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제출해 놓으면은 보훈병원 신검 의사가 이 자기가 보고서를 쓸 때 지금 제출한 의견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귀찮지만 그리고 비용이 좀 소비가 되겠지만 미리서 한번 준비를 하는 것도 유비무한, 뭐든지 철저히 준비하면 나중에 후환이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미리서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손실은 없습니다. 단소 시간적으로 아니면은 비용으로 좀 손실은 올 수 있으나 일단 그거보다는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해놓으면 나중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이 결정됐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상위 기관에 이 다시 등급 판정에 대한 진위 여부를 요구했을 때, 또 이때도 지금 만들어 놓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아까 진단서하고 검사 기록하고 OCD를 함께 제출하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은 모든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질병에 대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합니다. 보통 국가영양법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본인의 질병이기 때문에 물론 소홀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6개월이 지난 경과했는데도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갖고 이 상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수술을 했다. 수술했는데 뭐 한 달 됐다. 그런데 가서 그걸 갖고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점 참고하시고 항상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내가 정상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현재 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데, 여기서는 폐질환을 보면 되죠. 폐질환을 앓고 있는데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나의 정상적인 그 질병 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6개월 전에는 그 진료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상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6개월이 흐른 후에 내 현재 상태를, 내 신체 상태를 판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걸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등급은 일단 자기가 평생을 자기가 안고 가고 또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등급, 한 등급 차이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참으로 중요한 등급의 판정 내가 받을 때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모든 일에 유비무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질병이라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 등급을 받을 때는 항상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